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코스피 중장기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 궁금합니다. 지수 중장기 분석할 땐 차트만 보시는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IQ도 여기가 지지대 여기가 저항대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증시에도 그걸 선생님이 세밀하게 설정해 놨어요. 포인트까지. 몇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라고 다 찍어 놨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코스피 중장기 흐름, 근데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거래소, 즉 코스피 종목도 우리도 매수를 하죠. 어떻게 종목을 매수할 때 이거 코스피 종목이네, 코스닥 종목이네, 그렇게 보고 매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적으로 우리가 확률로 따졌을 때는 대형주 위주의 돌아가는 시장을 코스피다, 그냥 주린이적 관점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게 코스닥이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매수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뭘로 분석을 해야 되냐? 코스피나 코스닥을 분석을 할 때 코스피를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은 1985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의 차트를 봐요. 주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주식의 가격이다, 어차피 똑같은 차트니까. 이거가 높고 낮으면 상관이 없어요. 폭락을 했든지. 뭐가 중요해요? 바로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 근데 얘네들이 최대 거래량을 뽑아낸 때가 어디냐면 여기를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지금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곳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이 라인 여기잖아요. 자,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자, 모양을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올라가면서 터진 거래량이에요, 떨어지면서 터진 거래량이에요? 떨어지면서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쵸? 들어왔는데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분석하면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더 확실하게 볼 때는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주가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더 좋아요. 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높은 곳에서 사서 싸게 팔면 그거는 손절 또는 상장 폐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주가가 높아요, 낮아요? 여기 이 지점이 여기보다는 훨씬 더 낮잖아요. 저점에서 터졌는데 얘네들이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그림으로, 고점도 높여가는 그림으로 거래량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연봉으로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머리 아프게 말고 간단하게 봤을 때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이 라인대 있죠. 윗꼬리를 달고 처음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쵸? 올라갔다 처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지점들 있죠. 내려온 지점들 보이죠? 자, 여기선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자,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올라갔을 때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올라갔을 때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한 요 정도쯤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언제 2021년도에 갑자기 여기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2020년도 코로나 이후 장에서 여기 빼꼼하고 지금 올라와 있죠. 근데 뭘로 마무리했어요? 윗꼬리로 마무리했어요? 아니요, 다 막아줬죠. 그럼 중요한 건, 자, 막아서서 돌파를 했는데 중요한 건 거기를 지지를 받아야지 그게 지지선이 되는 건데, 돌파해놓고 내려와 보면 이짱 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윗꼬리 달고.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 2021년도에 일어납니다.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을 확 줄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는 거래량을 조금 더 늘렸죠. 이해가 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한 텀 쉰 다음에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1250포인트 정도는 그냥 뚫고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해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언제예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부터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2021년도에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 기간이 얼마예요? 21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차트로만 구별을 했을 때 조만간 올라가겠다? 근데 그 조만간이 5년 뒤예요. 예를 들면 진짜 5년 뒤에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지수 차트는 훨씬 더 길게 움직여요. 이때쯤 이제 올라가겠네 라는 것을 뭐예요? 한 5년 뒤 10년 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됐죠? 왜? 이 봉 하나가 약 2000개 정도의 종목을 모아놓은 건데, 그것도 뭐예요? 1년의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게 이 한 봉으로 압축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쓸게 드셔보셨어요?
엄청 세상에 쓰디 쓴 건 다 압축이 돼 있는 게 쓸개예요. 먹으면 확 딥이 져요. 이게 쓸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초엑기스. 이거를 풀어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풀어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길게 중장기적인 향방을 분석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증시는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려드린 종목은 증시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장세 무관인 종목들만 갖고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들이 올라가나요?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들이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개별로 움직여요. 그래서 개별주인 거예요. 증시가 올라가도 우리 종목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증시가 떨어져도 우리 종목은 안 떨어질 수가 있다네요. 그런 종목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굳이 증시를 볼 필요가 없이. 그런데 증시의 향방에 대해서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남긴 것 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혹시 어려운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